제임스는 언제나 팩트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다고 믿던 사실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은 그저 강대국들 뒤를 따르는 작고 별볼일 없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영국 군복무 시절부터 다져온 깔끔한 구두, 숫자와 비교로 가득 찬 가죽 노트는 그의 조용한 자만심에 점점 더 힘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안보정보 임무로 서울에 파견되었을 때 제임스는 가볍게 짐을 쌌습니다. 속은 무겁게 편견으로 가득 찬 채로 말이죠. 하지만 강원도 외곽, 눈 덮인 들판에서 그가 목격한 단 한 장면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그저 그의 작전이나 태도를 바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가 평생 믿어왔던 기본적인 세계관, 진짜 강함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죠. 이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한 남자가 깨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강함이란 꼭 소리 높여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어쩌면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달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웰링이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은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영국에서 막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는 코트깃을 바짝 올리며 입김을 내뿜었죠. 여동생이 맨날 보던 한국 드라마 때문에 그는 뭔가 화려한 서울 거리 내 온사인 반짝이고 횡단보도마다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편의점도 24시간 불빛이 꺼지지 않는 그런 도시를 상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전혀 달랐어요. 지도에도 안 나오는 비밀 군사기지, 그것도 강원도 산속 깊숙한 곳이었죠. 비행장에서 차로 몇 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기지 입구는 철문부터 무시무시할 정도로 단단하고 조용했어요. 드라마랑은 진짜 다르네. 제임스는 속으로 중얼했어요. 기지 안메인 정보센터로 들어서자 바닥은 구두 소리가 또렷이 울릴 만큼 반짝였고 회의실 안은 낮은 목소리에 한국어로 가득했어요. 군인들은 모두 정갈한 군복을 입고 표정은 하나같이 차분했죠. 제임스는 빙 둘러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죠. 딱히 인상적인 건 없네. 이번 임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받은 지시는 한미연합훈련을 관찰하고 리포트 작성. 그냥 또 하나의 형식적인 임무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자기 역할도 유명무실한 장식 같은 거라고 여겼어요. 자리에 앉아서 서류나 넘기다 영국으로 돌아가겠거니 했던 거죠. 그런데 기지에 도착해서 몇 시간 지나자 그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게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랄까.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대규모 군사기지인데 사람들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것도 없고 고함 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딱 정해진 순서대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왜 이리 조용하지? 그는 의아했지만 소리를 내진 않았어요. 대신 회의실 밖복도를 천천히 거니며 이들의 움직임을 바라봤죠. 누군가는 통신 장비 앞에서 단말기만 조용히 조작하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줄 맞춰 이동하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그게 이상하게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묵직한 집중력이 느껴졌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듯한 분위기. 그건 제임스가 알고 있는 어떤 영국군 기지와도 달랐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몰랐어요. 그저 생각보다 질서정연한 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이 맡은 임무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한국군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배울 게 많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되죠. 그것도 아주 조용하지만 강한 방식으로요. 다음날 아침 제임스는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으로 살짝씩 떨어지는 눈을 봤어요. 마치 깃털처럼 천천히 흩날리는 눈발이었죠. 하지만 그 눈발 속에서도 훈련은 시작됐어요. 한국 특수전사령부 부대원들이 전투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한 채 정렬해 있었는데요. 새하얀 눈 위에서도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딱딱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시계 안에 있는 톱니들 바퀴처럼 탱크와 드론,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작전 동선이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제임스는 팔짱을 낀 채 우두커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참을 보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너무 깔끔하네. 너무 연습 티가 나는걸? 그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사실 그는 이런 모의 훈련이 그렇게 인상 깊지는 않았거든요. 머릿속엔 한때 생사를 오갔던 이라크 팔루자 시절이 떠올랐어요. 머리 위로 포탄이 울리고 건물 안에 숨은 적을 찾아 헤매던 그때. 훈련이 아니라 진짜 전쟁. 그에 비하면 지금 이건 그냥 모범 답안 같아 보였어요. 그때 조용히 옆에 서 있더니 중사 제임스랑 같이 붙어서 움직이던 한국군 연락관 이그의 표정을 눈치챘는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임스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죠. 글쎄요, 보기엔 멋진데. 난 실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훈련으론 날 설득하긴 어렵죠. 이 중사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 안에서 무전기를 꺼냈어요. 이어폰이 달려있는 헤드셋도 같이 건넸죠. 그럼 직접 가보시죠.
우리가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제임스는 순간 멈칫했어요. 헬멧도 없이 그냥 구경만 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졌거든요. 저기 지금 바로요? 이 중사는 잠시 눈 내리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말했어요. 실전 경험자라면 리허설 끝나는 데가 어딘지 몸으로 느껴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뭔가 준비된 체험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뒷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임스는 아무 말 없이 헤드셋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질 거란 걸 직감했어요. 해 뜨기 조금 전 이 중사는 제임스에게 아무 말 없이 방탄조끼 앞접을 꽉 조이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하늘이 어둑할 때였죠. 산등성이 너머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바람도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제임스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중사의 뒤를 따라갔다가 철문을 지나 작은 관측 벙커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비무장지대 맞죠? 그가 물었을 때 이 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화상 스코프 하나를 제임스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선 바로 그 끝이에요. 제임스는 말없이 그 스코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열감지 화면 속에는 사람의 형체 같은 작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을 주기엔 충분했어요. 대체 저쪽엔 누가 있는 거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 중사는 짧게 대답했어요. 어쩌면 아무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일지도요. 이게 여기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무전기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번쩍 멀리서 작은 성광이 터졌습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산등성이 위쪽에서 한국군 특수대대가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쫓기가 벅찰 정도였죠. 일찍부터 준비해둔 모의 적의 위치를 향해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뛰어들었고 통신 방해 장비까지 작동하면서 상황은 금세 복잡해졌습니다. 제임스는 숨을 꾹 눌러 참고 그 광경을 봤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꼭 필요한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봐요. 준비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네요. 저건 지금도 계속 바뀌는 거죠? 그의 말에 이 중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죠. 엑셀 파일이나 숫자로는 못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눈빛이라던가 저희가 왜 이리 철저하게 준비하는지를요. 그 말에 제임스는 다시 고개를 돌려 스코프를 들여다봤어요. 방금 전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몸을 낮추며 접근하는 모습,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며 침묵 속에서도 소통하는 그들의 모습. 그건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철저한 목적 의식에서 나온 움직임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는 조용히 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 전혀 다른 종류의 전장에서 진짜를 보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이 중사님이 제임스를 생활관으로 저녁에 초대하셨어요. 생활관 안에 들어서자 군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먹으면서 웃고 가족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어떤 병사들은 휴대폰으로 K-파프 커버댄스를 보고 깔깔거리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평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제임스는 그런 모습을 낯설게 바라봤어요. 훈련장에서 보던 무표정한 얼굴들 대신 웃고 장난치는 이들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죠.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장비에 윤활유를 바르던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는 입속으로 흥얼거리며 장비를 정성스레 닦고 있었죠. 제임스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서 물었어요. 몇 살이에요? 소년 같은 얼굴을 한 그 병사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19이요.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임스는 잠시 멍해졌어요.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에선 아직 교복을 입고 다니고 친구들이랑 영화 보면서 웃고 있을 시간일 텐데 이 병사는 실제 총을 닫고 있었으니까요. 그 병사는 또 웃으며 말했어요. 제 여동생은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누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언젠가 영국에서 공연도 해보고 싶어 하죠. 제임스는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가슴 한쪽이 따끔하게 아렸던 거예요. 전쟁, 무기, 작전 이런 딱딱한 단어들 대신 소년이 여동생 얘기를 하며 웃는 모습이 가슴에 더 크게 와닿았어요.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지켜야 할 게 뭔지 알고 있으라고요. 전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긴 모두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제임스는 다시 군인들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고무줄처럼 팽팽한 군복 안에 숨어있던 건 어쩌면 아주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는 가족을 떠올리며 또 누군가는 친구를 혹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떠올리면서 여기 있는 거였죠. 제임스는 그날 밤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무인 드론이나 총성, 폭발 소리보다도 더 강했던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어요. 갑자기 자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곳의 군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병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평화를 지켜내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최종 훈련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뭔가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제임스는 이날 외국정보기관 첨간팀의 일원으로 특별 허가를 받아 훈련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텐트 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담당자들이 다 함께 훈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제임스는 맨 앞줄에 앉아 작은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진행된 건 공중 타격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모의 훈련이었어요. 육군, 해군, 공군뿐 아니라 사이버 부대와 산악수색 특수팀까지 총동원된 작전이었죠. 첫 시작은 꽤 순조로웠어요. 드론이 상공을 돌면서 가짜 적군을 탐지하고 사이버 부대는 빠르게 적의 통신망을 차단했죠. 산악부대는 그 사이 복잡한 지형을 뚫고 기지처럼 쓰일만한 거점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텐트 내 스피커에서 소리가 뚝 끊기더니 연결되었던 모든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끊긴 거예요. 화면은 정지했고 통신 관계자들이 황급히 무전기를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순식간에 관찰 텐트 안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긴장감 있는 대화가 오가고 몇몇 사람들은 노트북을 열고 원인을 찾느라 분주했어요. 제임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통신이 끊기다니 마치 진짜 전장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면 속에서는 아무도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복구된 부분 화면에서 한국 군인들이 지휘자 없이도 차분히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소대장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고 병사들도 빠르게 대응 전환을 하더니 곧 새로운 진영을 만들면서 작전을 이어갔어요. 지휘부에서 명령이 없었는데도 모든 팀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정확히 행동했어요. 무슨 신호라도 받은 건가 싶었지만 실은 이런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훈련을 해왔던 거였대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임스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돌렸어요. 이런 상황도 훈련에 포함되어 있던 건가요? 하고 주변에 툭 던지듯 물었죠. 그 옆에 서 있던 영국 연락 장교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임스, 이 사람들은 그저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듣자 제임스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단순한 훈련이나 시뮬레이션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게 누군가에겐 매일같이 익숙하고도 실전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임스는 더 이상 연습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진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 훈련장 안에서 직접 본 순간이었으니까요. 제임스가 훈련단에 머문 지 일주일이 좀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쌀쌀하게 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조용한 오후 제임스는 다른 날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단순히 군복을 잘 차려입어서가 아니라 뭔가 눈빛이 몸짓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마음속 어딘가가 깊게 흔들리고 다시 자리를 잡은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제임스는 이중사와 함께 간이 탁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씩 나눠 마시고 있었어요. 몇 초 동안 말없이 머뭇거리던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중사님, 근데요, 다들 이렇게 잘하는 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돼 있는 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어떻게 조용하게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이중사는 잠깐 웃더니 잔에 담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사람들은요, 영웅이라 하면 보통 티 나게 멋지고 떠들썩해야 좋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했어요. 떠들 필요 없어서 그런 거죠. 제임스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마음 깊숙한 데서부터 찔린 것도 같고 동시에 감동도 느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저 솔직히 편견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잘 모르면서 판단했어요. 괜히 위에서 보듯 내려봤달까. 그러자 이중사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사실 예전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뭘 해야 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낮춰봤었죠. 그 말에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숨을 내쉴 뿐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어떤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와중에 식당 쪽에서 병사들이 내무반으로 돌아가면서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고 멀리에서는 누군가 고참의 지시를 받으며 훈련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전부 평범한 하루의 일부같이 보였지만 제임스한테는 그 모든 순간이 달라 보였어요. 눈에 띄지 않는 강함, 외치지 않아도 느껴지는 끈기. 그게 바로 여기 사람들이 가진 진짜 힘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임스는 강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면에 나서서 소리 지르고 보여주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버티는 것 또한 대단한 용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국이 가지는 힘은 뉴스 헤드라인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세월을 버텨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
그 깊고 단단한 마음, 그걸 제임스는 이제야 제대로 마주한 거였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제임스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구름 위에서 말없이 펼쳐지고 그의 마음도 그날따라 말이 없었죠. 손에 든 노트북엔 이미 보고서가 거의 다 작성돼 있었어요. 수치, 비교, 그래프까지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적는다 해도 이번에 자기가 느낀 걸 전부 담을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마음 깊이 남은 건 숫자가 아니라 존중이었거든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우면서도 따뜻한 그 감정. 며칠 후 제임스는 본부 회의실에서 새로운 정보요원 후보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게 됐어요. 다들 신입이라 눈빛이 뚜렷했고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죠. 제임스는 PPT를 넘기며 조용하게 설명을 이어가다가 슬쩍 말을 멈췄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죠. 그러더니 제임스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대한민국을 그냥 또 하나의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다들 눈이 동그래졌고 조용히 집중하는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제임스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 나라요, 겉보기엔 조용하고 말수도 별로 없고 그냥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그들은 준비된 강자예요. 남들 눈치 안 보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자기 페이스대로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제임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죠. 조용하다고 약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조용함은 진짜 힘이 폭발하기 전에 고요일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회의실의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동맹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기가 가진 편견을 돌아봤어요. 제임스가 이번에 배운 건 단순한 문화나 정보가 아니었어요. 남들이 잘 몰라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끈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힘이었죠. 그리고 그건 책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강한 이야기들은 공동 세상의 귀에 닿기 어려운 곳에서 시작돼요. 조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울림으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언젠가 그 울림을 또 다른 곳에 전하게 되는 거죠.